검찰이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니까 디넷이라고 하는 대검 정보망에 이 서버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왔다.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 그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예규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법한 수사 관행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 문제는 검찰의 위법한 정보 수집이다.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 또 다른 블랙리스트 파문이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특종을 하신 분입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직접 모시고 관련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렇게 특종을 세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처음에 파악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네. 보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업 보도를 저희 뉴스버스에서 상당히 빨리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보도가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다. 네.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야 그 보도 내용 자체는 저는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검은 하여튼 검찰은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을 작년 12월 26일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리고 한 차례 조사를 이제 그동안 지금 3개월이 지났죠.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포렌식은 12차례 참관을 했습니다. 그 참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실제 평생 압수수색을 받을 일은 거의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또 더구나 여러 차례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참관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쭉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위법하게 적법 절차에 맞지 않게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게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하고 달리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당사자가 참관하러 오세요라고 해서 갔더니 그 현장에서 내용을 보니까 영장에 없던 내용을 가져가더라 이런 건가요? 물론 그러니까 영장 자체가 좀 모호해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정보 이렇게 관련 있는 정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 그러니까 관련 있는 정보에 판단 기준이 없어요. 뭐가 관련이냐 그러네요. 그래서 당사자는 이 정보를 이제 선별할 때 참관하잖아요.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사자는 이게 왜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면에 수사기관 측에서 검사 측은 이거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관련이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거냐 이건 무관한 정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합니다. 수사기관이 한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제 가져가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선별을 해요. 다는 못 가져가니까. 그 목록을 그래서 선별이 끝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압수했다고 하고 그 상세 목록 파일 이렇게 이름 들어간 목록들을 줘요. 거기에는 해시값이 들어가 있어요. 해시값이. 잘 아시겠지만 해시값은 그 디지털 지문이라 그래가지고 파일 하나하나 압수한 거 그 파일 하나 별도로 이 숫자와 숫자와 문자들이 조합이 된 그런 어떤 그 암호화된 배열인데 뭐 규칙성 있는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규칙성은. 근데 하나하나마다 달리 부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파일을 누군가가 손대거나 했으면 변경이 됐으면 해시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변경, 조작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해시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같은 문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뺄 때의 이 파일과 나중에 증거로 나갔을 때 그 파일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동일성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다 부여를 해서 부여된 목록을 교부를 해줘요. 그럼 제가 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관련 없는 정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상에서 지워요. 삭제를 해요. 작업 PC에서. 자, 우리가 삭제합니다 하고 삭제를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해줘요. 참관합니까? 보는 앞에서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삭제 폐기 확인서를 갖다 주죠. 그거 있어 서명하고. 네, 사인을 하는 거죠. 사인을 하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삭제 폐기 확인. 그러면 대부분 다 집에 가요. 절차가 그렇죠. 끝났으니까. 변호사도 뭐 이제 더 할 거 없습니다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알겠냐면 기자니까 어떻게 집에 안 갑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휴대폰 돌려달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과환부해달라 휴대폰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12월 26일 날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그럼 12월 26일 날 휴대폰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가져가면 최대 10일 정도면 돌려줘야 돼요. 압수영장에 10일 정도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돼 있어요. 근데 그때가 2월 5일이니까 거의 한 달도 넘었잖아요. 안 돌려주니까. 물론 이제 포렌식이 안 끝났으니까 안 돌려줬겠죠. 그래서 이제 포렌식 끝났으니 돌려줘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걸리냐? 그래서 그걸 휴대폰에 이걸 업로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업로드를?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시간이 이제 휴대폰 정보가 많잖아요. 몇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거냐? 근데 그때가 6시, 7시 이제 끝나서 가야 될 때니까. 저녁 무렵인데. 한 5시 반쯤 된다. 그래서 가야 될 텐데 기다릴 거냐? 그래서 아니 다 삭제 폐기 한다고 그랬고 삭제 폐기 확인서까지 썼는데 뭘 업로드 시킨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규정에서 따라서 이걸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그래야 휴대폰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관이요. 네, 수사관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영장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압수를 하고 나머지 정보는 삭제 폐기하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당신들도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뭘 또 업로드 시키냐. 그러면 삭제 폐기 삭제 폐기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죠. 똑같잖아요. 업로드를 어디다가 시킨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르죠. 저도 일단은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여러 번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잘 이해가 처음에 들을 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서 어디다 업로드를 시키는 거냐. 그때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별된 것 외에 나머지 정보를 당신들이 하는 거는 이게 영장이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근데 당신들이 만약에 하겠다면 그건 내가 말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대신 나는 내 의견을 남겨놓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좀 그 의문을 제기하고 좀 항의라기보다 따지니까 검사한테 물으러 간 것 같아요. 수사관이. 물으러 갔는데 이제 그 전에 와가지고 설명할 때 저한테는 이제 그 제가 가지고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 수사주의서를 갖고 나와서 이 규정에 이제 그 규정을 혹시 여기 설명을 했다는 있나요? 거죠. 수사지휘서. 없나요? 그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 정보 목록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기 보면 체크가 돼 있죠. 오른쪽에 저걸 보여줘요. 저 빨간 부분은 밑줄이라든가 빨간 표시는 제가 직접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그 기사에 이용하려고 한 거고 원래는 없는 거죠. 그 저기 오른쪽에 체크만 돼 있어요. 저 체크를 검사가 저렇게 체크했다 했으니 업로드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지니까 또 검사한테 가서 물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물으러 간 사이에 잠깐 저 서류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런데 수사관이 저걸 갖고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이런 케이스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기 서식이잖아요. 쓰는 서식. 저 수사관, 저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중앙지검에 서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촬영해 놨고 나와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규정들을 다시 한번 쭉 다 살펴봤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 위법이다, 네. 아무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조항이 위배되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네. 저런 걸 참 잘 아는 법조인들한테도 또 이제 뭐랄까 자문도 구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날 의견서를 남겼지만 네. 또 나와서 정식으로 예. 의견서를 그 뒤에 한번 제출해요. 그 검찰에. 네. 예. 예. 이 정보는 예. 압수수색 영장에 예. 관련 없는 정보 삭제 폐기하라는 거 위배된다. 위배된 거다. 이게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신 거죠? 아니 그냥 변호인 의견서를 변호인. 직접적으로 예, 예. 공식 서류로 접수를 시켜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예. 그 전에 예. 뭐 자꾸 제가 뭐 이걸 따져가지고 이걸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제가 예. 이제 아까 그 의견서 내기 전이에요. 예, 예. 전이고 포렌식 끝나고 와서 이틀 후에 이제 그 기자 시켜서 야 이거 기사를 써야 되겠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네네. 기사를 쓰려면 네. 반론을 받아야 되니까 대검 대변인실에 공식적으로 반론 요청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일하는 김태현 기자가 예. 그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 이런 사안들이 위법하고 불법 같은데 네. 반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라고 해서 문서까지 보내달라서 문서까지 보내줬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깜깜무소식이었고 40일간. 그때가 2월 7일 날 보냈으니까 예. 깜깜무소식이었고 예. 그동안에 그 사이에 저는 아까 말했던 의견서를 공식 접수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서가 접수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 아니, 한 3, 4일 정도 있었구나. 예. 이제 다음번 포렌식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갔더니 검사가 불러서 예. 말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변인실에 이 반론 청구한 예. 그 문자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예. 그 얘기는 언급을 안 하고 예. 검사는 의견서를 우리가 검토해 봤더니 기존에 선별 압수한 것만으로도 예. 뭐 문제가 없겠다. 예. 그래서 돌려주겠다. 어. 폐기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다음번 포렌식 하러 올 때 예. 폐기했다는 거를 확인서를 하나 줄 테니 예. 그 확인서 수령했다는 사인만 서명만 하나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예. 알았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포렌식 가서 포렌식 절차 마치고 예. 이제 그 수사관이 그 삭제 폐기 확인서 똑같은 삭제 폐기 확인서인데 네. 그러니까 폐기된 정보의 종류만 예. 대검 서버에 들어가 있던 휴대폰 예. 저장 정보 예. 해갖고 가져와서 제가 이제 사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냥 사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일단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전자기록의 특성상 네.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폐기됐는지 여부는 네.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써놓은 거죠. 예. 그 네. 저기 서명란에. 네, 네. 예. 그게 이제 하여튼 이 과정에 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수사 주의서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체크된 검사가 체크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걸 삭제 폐기했다는 거, 예. 확인서, 예. 그 대검 서버에 저장된 거 폐기했다는 확인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검 서버에 업로드할 때 휴대전화가 48.8기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용량이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1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예. 그 업로드 됐다는 거를 그 또 촬영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것들이 예. 이제 입증 자료가 되는 거죠.